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밤새도록 뜬 눈으로 개표를 지켜봐야 했던 곳이 있습니다. 새벽까지 대여섯 차례 역전을 거듭한 강원지사 선거였는데요.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후보가 당선되면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 당선인과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많이들 그동안 얘기하셨을 텐데, 일단 당선 소감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우선 부족한 저를 다시 선택해 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선택에 부응하고자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자, 열흘 전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도록 하죠. 그때 개표 방송을 저희들이 시작하고 12시쯤에 한번 순위가 한번 바뀌었고요. 그 뒤로 계속 바뀌더니 한 6시쯤 결정 났죠. 네, 새벽에 이제 동이 틀 때, 날이 환해질 때쯤 결정이 됐습니다. 아유,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글쎄요, 저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 선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까지 엎치락뒤치락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선거가 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하게 내가 당선됐구나를 그럼 언제 아신 겁니까? 정확하게. 저도 시청자들과 똑같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라고 특별히 정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방송 나올 때 저도 같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밤을 다 새셨다라고. 그렇습니다. 네, 밤새고 이제 다른 분들은 한숨씩 주무시고 가서 당선증 받고 그러셨을 텐데 저는 이제 그냥 밤을 새고 그냥 그 다음 일정을 쭉 이제 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동과 영서가 조금 이제 지역색이 좀 달라서 그런 특징도 있었고요. 특히 도심 지역에서의 득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영동과 영서 차이가 있었지만 그 차이보다는 도심지와 이제 도심이 아닌 지역의 차이가 더 컸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원주와 춘천의 그 도심 지역,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이제 이기게 됐고요. 오히려 영동, 영서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응집, 저하고 이제 상대를 하셨던 최응집 후보께서는 영서에서 두 군데서 이겼습니다. 횡성, 철원. 저는 또 영동에서 또 속초에서 이겼고요. 이것도 아주 굉장히 드문 일이었었는데 오히려 도농간이라고 그럴까? 도농도 정확히는 아닌데 그런 격차가 오히려 더 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요. 기초단체장 선거는 또 18곳 가운데 새누리당이 15곳. 15곳이고 무소속이 2석이고 저희가 한 군데 원주시장 한 분밖에 배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 의원 선거 역시 제가 보니까 44석 가운데 36석을 또 새누리당이. 그렇습니다. 38대 6입니다. 38대 6. 야, 이거 강원도 안으로만 보면 여소야대도 이런 여소야대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쭉 그래 왔습니다. 이제 지난번보다 조금 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치열한 이렇게 정쟁을 하는 것이 여의도하고는 좀 달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큰 정쟁이나 갈등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상대당 시장 군수들 또 도의원들을 좀 더 잘 모시면서 정쟁 없이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명이요. 도루묵지사라고 이렇게. 감자라고도 그러고요. 본래 별명은 감자입니다. 도루묵은 최근에 생긴 거고. 최근에 별명이 도루묵지사가 되신 게 SNS를 통해서 도루묵을 판매를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도루묵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사라졌다가 저희가 양식을 해서 이제 갑자기 많은 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로가 없어서 냉동을 해서 냉동 창고에 쌓아놨던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 수산인들, 어업인들께서 저희를 이제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이제 팔다 보니까 도루묵지사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SNS를 통한 소통을 되게 강조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소통이 요즘은 가능한 시기가 되니까 중간 조직 없이 직접 도민들과 소통도 하고 때로는 이제 판매도 하고 이런 이제 직접 민주주의의 도구로 저희가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루묵은 좋아하십니까, 실제로? 저는 도루묵찌개 좋아합니다. 알든 도루묵찌개가 굉장히 맛있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지금도 네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의 별명이
네네 지사입니다. 이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 말을 걸든 네네 하고 경청을 하신다. 네. 그 제가 조금 더 한 말씀을 더 드리면 그 두 분의 그 도지사가 계신데요. 충청남도의 안희정 지사 그리고 강원도의 지사님 두 분이 겸손하다는 말씀을 주변 주민들한테 많이 듣는다고 하세요. 네, 안희정 지사도 그러시군요. 예, 그런 말씀 많이 듣는데 실제로 그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의 지사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지사형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지사라 그러면 이제 지역 대통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도권에서 보시는 것과는 달리 지역에 가면 굉장히 큰 권력자입니다. 지역 대통령이라고. 옛날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주 권위주의적이고 이제 이렇게 어디 움직이게 되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붙고 뭐 이런 거를 느끼다가 저처럼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거나 또 이렇게 네네 해주시는 지사를 만나니까 그걸 처음에는 거부 반응들이 꽤 있으셨어요. 오히려요, 처음엔. 무게를 좀 잡으라. 근데 전 뭐 태생이 그렇지가 못하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권위를 버린 모습이 더 좋다는 평가를 받고 지역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좀 좋아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걸. 그렇죠. 처음에는 뭐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하셨다가 지금은 아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좀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또 돈에 그런 그 도적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 이제 공무원들께서 밑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좀 어떤 그래도 명령 계통이 있는데 말을 잘 안 듣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지적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부작용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이제 권위주의적인 체제, 수직적인 질서 체계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일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풀어놓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좀 조직의 이완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될 걸로 보고 우리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풍토가 좀 될 수 있을 거로 좀 그런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몇 가지 강원도 현안 또 짚어보겠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그때가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하셨으니까 2018년 2월부터 2월이고 제가 임기가 6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임기하고 정확히 겹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 깃발을 직접 흔드시나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는 어떻게 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대개 2단계로 준비 중인데요. 지금은 첫 단계로서 경기장하고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 이런 이제 인프라를 이제 짓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제 경기장 같은 것은 막 이제 착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적 순조롭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관광, 환경, 문화, 통역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경기할 때 딱 반짝했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상도 좀 많이 좀 갖고 계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치도 그렇고요. 그 전에 나가노도 그렇고 뭐 많은 투자를 했다가 특히 겨울 올림픽은 여름 올림픽하고 달라서 이게 활용도가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국가 재정 또 지방 정부 재정에 큰 이제 부담이 되는 사례가 있어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건설하되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헐어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돈을 많이 들여서 짓지 않고 이렇게 나중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미리 헐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과 그렇지 않은 걸 좀 구별을 하시겠다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알펜시아 그 적자인데요. 지금 알펜시아 적자가 이제 얼마죠? 빚이? 지금 이제 1조 2천억이었었는데 처음에 제가 지난 3년간 노력을 해서 지금 9천억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3천억이 줄었네요. 많이 갚았습니다. 어떻게 줄이셨습니까? 일단 그거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 이제 흑자를 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영업을 많이 하고 또 인지도가 좀 높아가니까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셔서요. 좀 이렇게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빚을 줄여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빚을 계속 줄여 나갈 거고 또 이게 이제 저희들이 끝까지 그걸 갖고 있지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각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흑자가 났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는 아주 큰 기업이나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좀
사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빚이 지금 9천억인데 이걸 네. 매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영업을 조금만 잘하시는, 우리가 해도 흑자를 낼 정도니까 우리는 그런 영업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아주 전문가들이 와서 좀 영업을 해주시면 흑자를 내실 수 있을 거고, 저희가 또 몇 가지 특혜도 드릴 테니까 꼭 좀 사실 분은 좀 연락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시면 뭐 국내 국외 기업 따지지 않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좀 신뢰할 만한, 올림픽을 치러야 되니까 좀 신뢰할 만한 기업이어야 되고 신뢰할 만한 투자자여야 된다. 그리고 이걸 뭐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샀다가 딴 데 팔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올림픽 때까지 계속 좀 유지해 주시는 하는 조건으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뭐 저 알펜시아 홍보 때문에 오셨던 건 아닌데 역시 일을 현장에서 많이 뛰시는 분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지금 궁금했던 게 지금 삼척 원전 논란이거든요. 이게 지정 철회 뭐 얘기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요? 이번 삼척 시장 선거가 그 원전에 대한 찬반 성격의 선거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삼척 시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척 그분이 이제 주민 투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셔서 저도 그 입장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원도가 청정 지역이고 또 관광으로 이제 먹고 사는 지역이어서 이 원전이 들어오면 관광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를 효율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원전은 좀 다른 데 이미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로 좀 옮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이제 지난번에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죠. 이번에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 강원도민들께서 가장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그러시죠. 경기를 좀 살려달라. 이게 가장 큰 이제 소망이시고요. 제가 가서 현장에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올림픽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도민들의 소득 그리고 경기 향상, 경제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실례지만 이 질문도 간단하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재선에 성공하신 도백 또는 뭐 특별시장 같으신 분들께는 대권의 꿈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것도 같은데 이제부터 질문 나올 것 같아요. 몇 군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 기분은 좋지만 좀 듣기는 좀 민망합니다. 이제 강원도지사 또 이제 겨우겨우 하고 있어서 강원도지사 업무를 아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간 계속 약속을 지키시겠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선에 성공한 최문순 강원지사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